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에는 사실 전일 밤 나스닥 시장이 신고가를 또 경신하면서 거의 1% 가까운 나스닥의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내 증시가 좀 다소 그에 못 미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또 최근 몇 거래일 동안 해외 특히 미 증시와 디커플링 흐름을 좀 보여줬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하루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월 정확히 보면 8월 초부터 시작해서 8월 20일까지의 시장은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장의 흐름이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구간에서 사실 크게 수익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반대로 뭐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그저 그렇게 뭐 해볼 만한 정도의 시장, 왜 그리고 주도주들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8월의 시장 그리 녹록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단기간에 급락한 것도 있었고, 또 장 후반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세를 확대하면서 중소형주가 뭐 2, 3일 동안 거의 15% 정도 가까운 하락을 보이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었던 그런 주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어찌 보면은 이 월 마감 효과도 있었을 거예요. 월 마감 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리밸런싱, 즉 MSCI 리밸런싱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시장의 매수 강도가 굉장히 셌다라는 거는 그래도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볼 만한 근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8월 31일 마감 시향의 제목은 삼성전자 왕의 귀환과 환율 안정화, MSCI 리밸런싱 효과라고 보기엔 시장 반대의 강도가 강하다. 그러므로 단기 지수 목표치 상향, 즉 신고가의 도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장중 한때 저는 저희 회원님들한테 뭐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은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섹터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드렸고, 오전에 그쪽 매매만 좀 중심으로 했었는데 장중에 시장이 분명히 저는 하락 종목 수를 900개 가까이 봤습니다. 그만큼 오전에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던, 그리고 코스닥이 2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었던 흐름이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의 이 강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네, 2천억 가까운 매도세에서 600억 정도 매도로 축소가 되었고, 한 500억 정도 매도로 축소가 되었고, 코스피의 경우는 무려 1조 조 단위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뭐 1조 단위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에 3천억 정도, 하이닉스에 1천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골고루 정말로 코스피 전체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외국인 쪽에서 들어왔다, 즉 인덱스 펀드에서 움직임을 보였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MSCI 리밸런싱과 플러스 알파로 이 환율에서 들어오는 환차익에 대한 부분이 오늘 시장을 들어 올렸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보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서 국내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동시에 이제 위안화 부분과 중국 증시의 이 개장 직후 지표가 부진했는데, 중국의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여전히 성장률 둔화가 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분이 중국 증시의 경기 부양 가능성에 언급이 되면서 글로벌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는 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시장은 떨어지고자 하는, 지금 현재 떨어지고자 하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자 하는 이유를 자꾸 찾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환율의 이 하단 레인지를 1140원까지 열어놓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시장 직전 고점 트라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즉슨 지금도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종목을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요 며칠은 그런 말씀 드려요. 제약바이오를 제외한, 제약바이오 특히 치료제, 백신 섹터를 제외한 그 반대편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 저는 충분히
기다려 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의 이 질적과 그러니까 시장의 테마와 섹터의 흐름을 명확히 안다면 그나마 뭐 당일 매매라든지 스윙이라든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추가적으로 시장 더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총평은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의 상승 그리고 8월 국내 수출 지표가 내일 오전에 발표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출 지표의 약세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제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리 돈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그래요. 지수가 오늘 강하고 내일까지 강해서 직전 고점을 트라이하는 순간에 이런 호재성 재료가 나오고 주 후반 미국의 PMI 지표가 약화가 됐을 때에 단기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어제자 네 이거는 오늘자죠. 일단 코스닥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코스닥에 대해서 오늘이 상승의 최대치를 봤는데 일단 코스닥 상승 포인트를 1050포인트까지 올려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이 구간 3270포인트를 내일장 트라이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만 오르면 바로 3270포인트 언저리까지 가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오전에 새벽에 나왔던 기사예요. 이재용 해외 출장설이 솔솔 나온다. 위중 어디든 반도체 생존 전략 행보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IT 반도체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플러스 알파로 DDR5 종목군들 예전에 다 설명을 드렸죠. 이 섹터 안에서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늘 게임주 그리고 HLB 즉 어제 시장의 주도주들이 개 박살이 났습니다. 완전히 크게 박살이 났죠. 일단 펄어비스는 오늘 제가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했었고요. 사실 시장이 너무 빠져서 원래 93,000원 이하권을 봤었고 91,500원을 추천 가격으로 보다가 좀 시장이 빠질 것 같아서 취소를 했더니 이 구간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구간에서는 눌림을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이 안에 돈이 있는 거고요. 조 단위의 돈이 들어왔어요. 아무리 악재가 있어도 반등은 해주는 법이기 때문에 오늘자 눌림에서는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이 종목은 많은 돈이 저는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구간 개파단까지 왔을 때 그냥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여기서 반등이라면 내일은 이런 개파단 구간 혹은 85,000원 라인까지 내려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강력한 주도주 안에서 눌림을 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조 단위 돈이 들어오는 거는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크래프톤도 오늘 개파락을 맞았죠. 게임주 관련해서. 사실 크래프톤은 저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수익권에서 들고 있는데 오전에 추가 매수를 사실은 하지 못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이 상황 자체를 일단 지켜봐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강력한 이 갭을 아일랜드 갭을 만들었던 구간에서의 이 지지 구간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고 여전히 이 수급이 크래프톤은 강하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수급이 굉장히 강하고 이 코스피 정기 변경에 편입이 되고 아직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위를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보유를 해서 계속 가고 있고요. 이 종목이 나름의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나름의 추세를 만들고 있고 이 추세의 끝 연장선상에서 이 추세의 끝 그러니까 이 삼각수렴의 이 연장선이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구간을 이제 돌파한다 라는 거는 진짜 돌파일 확률이 저는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크래프톤 계속 관심 갖고 봐야 될 게임주라고 생각을 해요. 자, 게임주 3개를 계속 같이 봤죠. NC소프트
NC소프트 이 구간 정말 최악을 치닫고 있습니다. 최악을 치닫고 있으나 이 종목은 의미 있는 구간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더 깨지면 이제 좀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기술적 반등의 자리에 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오늘같이 펄어비스가 빠졌을 때 올라가죠. 그리고 최근에 이 강하게 나왔던 매도가 일단은 멈췄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의 변화 혹은 쇼 커버링의 흐름이 나오는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모멘텀의 부재가 좀 아쉽습니다. 예, 모멘텀의 부재가 아쉽고 그냥 이 데드캣 바운스를 노리는 전략에서의 종목으로 봐보면 될 것 같아요. 게임주에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추세 하단에서 다시 보는 게 좋겠죠. 네, 추세 하단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2분기까지는 실적이 꽝이에요. 2분기까지는 꽝인데 3분기 때 당연히 오딘이 지금 매출 1위를 2분기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3분기 90일 기준으로 잡고 매출 1위에 뭐 일평균 40억을 잡는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억이라고 친다면 40억 곱하기 90은 얼마인가요? 3,600억입니다. 매출 자체가 3,600억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3분기에 가늠할 수 있는 예상 매출이 저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퀀텀 점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자리에서 이제 올라갈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이 실적 모멘텀이 터질지에 대한 부분을 계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고 그래서 게임주 죽지 않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게임주에 대한 악재가 또 이렇게 해서 저는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오전에도 여전히 폴더블폰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아침에 브리핑에서 폴더블폰 관련된 브리핑 좀 했었고요. 일단 이 삼성에서 이 증설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침에 파인테크닉스와 KH 바텍에서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공략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두 종목 다 사실은 공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KH 바텍은 뭐 시가에서 약간 들어가서 매도를 하고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돌파 매매로 사실은 매매를 해서 뭐 크진 않지만 이 구간에서 한 3%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폴더블폰 오전에 강력한 모멘텀이 좀 있었다 정도로 해석을 해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2차 전지 섹터와 전기차 충전 섹터입니다. 전기차 충전 섹터 아주 오랫동안 강조를 했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쁜 날입니다. 네, 일단은 S트래픽이 저희가 보유하는 종목이죠. S트래픽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그냥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S트래픽 강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드디어 터졌다 생각을 하고요. 뭐 목표 주가는 한 이 정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최종적으로 한 15,000원 정도의 흐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가 기준에서 200%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 좋겠네요. 14,000원. 근데 이게 저는 분명히 가다가 한번 꼬꾸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꼬꾸라지면은 이제 재편입 구간에서 이런 구간이 편입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디스플레이 텍은 트레이딩 개념에서 S트래픽이나 현실적으로 이 진짜 하는 회사들은 끌고 가는 종목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종목군들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테마색보다는 이 본연의 가치로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투자로 봐야 되는 거고 디스플레이 턱은 테마로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뭐 개인적으로 또 매매는 휴맥스를 저는 매매를 했고요. 장중에 여전히 들고 있고 그다음에 대유 플러스를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 이제 추천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싸게 팔았어요. 이 구간에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전량을 다 팔았기 때문에 뭐 이런 윗 구간까지는 못 봤는데
이 보합권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매매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 메인스트림에서 그러니까 민간업체 최대 납품체는 S트래픽이 맞습니다. 특히 고속 충전 관련해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맞고요. 대우 플러스 이거는 저속 충전에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애, 현대퓨처넷도 사업을 추가한 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애가 S트래픽, 원인PNE, 그 다음에 YN텍 이번에 상장할 예정인 종목이 되겠죠. 자, 투자사는 뭐가 있을까? 디스플레이텍, 한국 전기차 충전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 거, 휴맥스, 이게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휴맥스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휴맥스가 대형 채비. 자, 테슬라 충전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죠. 네, 대형 채비에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공동으로 이 투자를 했고 대우건설과 MOU를 맺어서 프로지오에 충전기를 납품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게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휴맥스를 잘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기 전기차 충전 종목 중에 휴맥스를 하나 포함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모든 종목군들 보시다시피 이런 종목군들로 관심을 가져야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딱 보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 아닙니까? S트래픽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고 다 바닥권이잖아요. 다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근데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강력한 대장주의 모습이기 때문에 대장주 본연의 모습이고 한국 BNC와 설계도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초대박주였던 거죠. 초대박주. 한국 BNC의 이런 자리의 모습과 이런 자리의 모습이 같다. 이미 출발해 버렸습니다. 이거 다시 떨어져 거치면 이 추세 타고 이 종목은 3파동까지 갈 종목인 것 같아요. 파동이 그만큼 대장주기 때문에 아직도 눌림이 오면은 잘 기회만 포착하면 3파동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 지속적인 관찰과 애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로 휴맥스라는 종목을 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애플 관련해서 전일 미 증시에서 이 위성 항공 관련된 종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 오늘 인텔리안테크가 국내에서도 강한 상승을 좀 보였죠. 단기적인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9월 13일 LG 그러니까 애플 휴대폰이 나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LG노텍을 봐야겠죠. LG노텍이 이번에 올라가다가 바로 올라가면은 내게 아닌 거고 눌려주면 20만원 초반대 25만원부터 하단까지 해서 LG노텍을 대형주에 잘 편입해 보시면 저는 나쁘지 않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종목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 빼버리고 2차전지도 지금 IT 반도체도 가면 좋은데 영상이 워낙 길어질까봐 그건 다 보지는 못하겠고 말로 몇 개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기사로 가서 이게 이런 내용이고요. 오늘 또 장중에 한국경제 저탄수 전환에 8조 3천억을 쓴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죠. 내년 예산에 이런 거를 쓰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유니드와 탄소 관련해서는 계속 봐야 됩니다. 유니드 오늘 장중에 한 5%대, 그 다음에 캠트로스 신고가 근처까지 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코트렐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휴캠스 왔다 갔다 흐름인데 저는
이렇게 가다가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수렴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속 홀딩과 저는 지속 매수 관점을 여전히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 수소를 보죠. 수소. 평화산업이 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오늘까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종목에서 나오는 캔들이 발생을 했어요. 엄청난. 그래서 오늘 제가 MK맥스를 사실은 저도 사고 회원님들도 같이 살려고 추천을 드렸던 게 비슷한 패턴의 이 초대량 거래가 도지로 나오는 형태여서 이걸 좀 봤었던 종목이죠. 강력한 종목군들의 특성이에요. 이런 게 예를 들면 NK맥스에서 이 구간이죠. 이때 상승의 이 사상 최대 거래가 터지는 이 구간들 보면 이렇게 사상 최대 거래 터지고 종가 베팅 한 다음에 이렇게 돛지 만들고 밀렸다가 올라가는 구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형태의 종목군들이 예를 들어서 강력한 자금이 들어왔다, 세력이 개입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런 비슷한 이게 평화산업에 터졌습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폭등을 한 거고요. 그 외에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내일 일진 하이솔루션이 상장을 합니다. 따상이 가겠죠. 일단은 저는 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따상이 가면 일진 홀딩스가 올라갔다가 폭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 올라갔다가 95,000원 근처까지 가면은 뭐 아주 우수한 거고, 90,000원짜리 갔다가 폭락을 해버릴 가능성, 평화산업도 오히려 폭락을 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내일 수소가 더 가더라도 저는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부터 다음 주 전이니까 한참 남았잖아요. 9월 7일이니까 며칠 좀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현대차가 9월 7일 날 위넨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합니다. 현대차만 하는 게 아니라 현대제철, 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일렉트로닉, 현대일렉트릭 등등 현대그룹 전반적으로 전부 다 수소의 비전을 밝히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죠. 자, 뭐 간단하게 현대차를 보면은 현대차가 바라는 비전은 지금 수소차를 5,000대 파는데 향후 10년 뒤에 50만 대를 계획을 하고 있다. 즉 100배의 시장을 열겠다라는 포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이 수소 관련된 이 인프라와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 당연히 수소 전지가 뭐 자동차, 발전, 뭐 건설, 조선 등 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현대 글로비스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현대 그 수소의 운송에 따른 부분에 변화를 주겠다. 즉 수전에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그게 모여서 수소 연합에서 각 기업들이 어떻게 가겠다라는 게 이제 9월 8일 날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수소 연료전지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지금 평화산업은 그냥 테마예요. 그냥 완전 테마로 그냥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고, 핵심은 수소 연료전지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일진 하이솔루션이 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왜 따상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면서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일본에서 다 했던 거를 국산화를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상하프론테크와 코오롱 인더, 이게 이제 스틱 안에 들어가는 멤브레인인데 스틱 자체가 40%, 그러니까 연료 전지에서 4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연료 전지 안에 많은 게 있는데 거기서 40%를 차지한다 이거죠. 소재로 보면 돼요. 소재. 상하프론테크, 코오롱 인더. 코오롱 인더도 눌리면 봐야겠죠. 같이 하는 겁니다. 눌리면 봐야 돼서 코오롱 인더도 폴더블과 이 수소가 연관이 돼서 눌리는 걸 봐야 되고, 자, 비나텍 증설을 했어요. 얘도 눌리면 봐야겠죠. 가장 싸요. 지금 수소 안에서 가장 싼 애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아서 눌려주면 얘도 편입을 해보면 좋지 않겠냐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나텍도 52,000원 선에서 그래서 수소 밸류 체인의 핵심 쪽을 노려보는 것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수소 발전 관련된 거는 두산 퓨어셀이 탑인데 현대 일렉트렉도 네, 다크호스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내일 바로 이렇게 날아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지금 구간에 아래 구간에서 사면 좋은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보유자야 이미 다 보유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유자라면 계속 들고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서 네. 이제 저희는 22,000원 단의 매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수소 말했고 제약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매매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저는 제약 바이오에서 개인적으로 바이오니아도 오늘 바이오 리더스 돌파 매매해서 수익 잘 실현했고요. 셀리드도 돌파 매매 쪽으로 수익을 잘 실현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회원님들 그 다음에 유튜브 다 똑같이 말씀드리죠. 제약바이오에 지금 폭탄 돌리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제약바이오 하루가 다르게 폭락을 하고 있어요. HLB 제가 왜 알면서도 월요일날 안 한 이유는 이미 악재가 나왔는데 어제는 올라가고 왜 오늘은 떨어지는지 이게 참 웃기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에 따른 뭐 외국인이라든지 뭐 끌고 왔던 주포 세력들이 슈팅을 만드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올렸고 그 다음에는 뭐 떨어뜨린 건지 참 쉽지가 않아요. 즉 이런 고점 구간에서 부분과 그 다음에 원래대로라면 어제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 올라갔다라는 점, 즉 오늘도 사실은 낙주 관점에서 볼 수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나머지는 안 보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삼각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 저점 부분까지 내려오는 거 박스권을 보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종가로 이 MSCI 리밸런싱이 끝났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반응을 어떻게 할지 신규적으로 편입이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말씀드렸고 했고 자 시장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자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네 내일도 수익 많이 내시는 그리고 8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좀 버티기도 버거웠던 그런 한 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달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코스피를 보면 짜증날 정도로 8월이 그랬어요. 딱 보면 얼마예요? 8월 4일부터 시작해서 주구장창 빠지는 게 8월 20일까지 빠졌고 반등은 8월 23일부터 오늘까지의 반등이었습니다. 그만큼 8월에 3분의 2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많은 고생 있으셨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시장 그래도 전화이곡의 기회 삼아서 8월에 아픔을 잊고 9월에 희망을 보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